제 가족이라면 이 성분이 있는 제품은 절대 못 쓰게 할 거예요. 비싼 스킨케어 제품이라도 안에 있는 성분에 따라서 오히려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 아내도 피부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추천해준 제품을 사용한 덕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비싼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트러블이 나거나 예민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 낭비하지 않고 내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제 아내의 피부를 변화시킨 마법 같은 제품들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있어요. 바로 보습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보습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 피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습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보습제란? 보습제란 우리가 기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토너나 로션 그리고 수분크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 피부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충된 수분이 피부 밖으로 잘 날아가지 못하도록 피부 장벽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피부 장벽이 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피부 안에는 마치 비닐하우스 같이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름으로 된 막이 있습니다. 그 기름막을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그런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실제로 보습제를 사려고 보면 제품들이 너무 다양한데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습제의 종류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보습제의 종류. 먼저 수분을 더해주는 수분제, 다른 말로는 함습제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밀폐제가 있습니다. 수분제는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이런 성분들에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그리고 프로판디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리고 밀폐제는 피부에 기름막을 만들어 피부 장벽을 보강해주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해 기름이 많은 성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세린이나 천연오일 그리고 왁스, 버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제와 밀폐제의 성분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습제의 느낌이나 효과가 달라지게 돼요.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에 수분을 더해주고 또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피부에 보습이 도움이 되면 피부가 건조함을 덜 느끼고 더 촉촉해져서 잔주름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건조한 피부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푸석해지면서 갈라진 느낌이라면, 보습이 잘 된 피부는 마치 비옥한 땅처럼 윤기 있고 빛이 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광나는 피부를 원한다면 보습제의 성분들이 자신의 피부 상태와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 먼저 좁쌀 여드름이 심하면서 수부지이신 분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방산 성분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럼 지방산이 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지방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막과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영양제로 쉽게 복용하는 오메가3도 지방산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 지방산이라 몸에 좋은 건데 왜 지방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 고사성어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방산이 피부에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산은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을 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피부염을 유발해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해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와 같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산이 포함된 성분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방산은 피부의 바탕이 되는 피부 장벽을 만들고 또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지방산 성분이 너무 많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을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특히 얼굴에 자주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지부성 피부염이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지방산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수분을 보충하는 수분제나 함습제 성분이 많은 제품만 사용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밀폐제 성분이 적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건조함이 더 심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 속 수분은 증발할 때 자기 주변의 수분도 끌어당겨서 함께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만약 수분제로 인해 수분은 보충됐지만 그 수분이 주변 다른 수분들도 끌어당겨 증발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훨씬 건조해지겠죠. 따라서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은 반드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밀폐제 성분이 많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게 돼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건조하지만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산이 많은 밀폐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왁스,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산이 많은 밀폐제 성분보다는 미네랄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지방산이 없는 밀폐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성분을 사용해 주시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준들을 알고 나서도 막상 제품을 고르려면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 문제로 고생받던 저희 와이프에게 추천해 줬던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바르는 제품들만 바꿨을 뿐인데도 아내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요. 평소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내의 인생을 바꿔준 기초 제품 대공개. 자, 먼저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 클렌징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추천하는 클렌징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라띠어리 클렌저라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은 보습용 클렌저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면서도 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보습을 하기 전 단계부터 피부에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 민감성 피부거나 여드름 피부 또는 건조한 피부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제품 안에 천연 계면 활성제와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수분을 남기면서도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하실 때는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을 하실 때 가볍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클렌징 후에 좀 얼굴이 덜 씻겨진 느낌의 미끈미끈한 느낌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건 자일리톨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뽀득거릴 때까지 씻지 않는 걸 권유드려요. 오히려 이런 미끈미끈함을 제거하려고 너무 뽀득거리게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피부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알보렌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라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트러블이 있거나 특히 건조한 피부에 안성맞춤인 크림 형태의 1차 클렌저예요. 보통 화장을 지울 때는 피부 장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제품의 경우 지방산이 없는 안전한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화장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화장이 된 부위에 크림들을 펴 발라주면 화장이 녹아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녹은 화장품이 잘 식혀지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린 라시어리 클렌저를 사용해 한 번 더 씻어주시면 돼요. 이 제품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직구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요즘엔 아마존이나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킬 마법 같은 제품은 라시어리 토너예요. 자, 이 토너는 약간의 점성이 있는 액체 형태로 특히 민감성 피부거나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수부지 같은 수분 부족을 느끼는 피부에 적극 추천드려요. 제품의 특징으로는 사용하고 나서 바른 후에 끈적임이 없이 피부에 바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산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끈적임 없이 피부에 수분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과 저녁에 클렌징 후에 적정량을 도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토너는 수분 공급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수분 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더 나아가서 마데카솔 분말과 섞어 사용하면 피부 재생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이 토너에 의한 피부의 촉촉함과 매끄러움에 중독될 수 있으니까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마법 같은 제품은 라시어리 수분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크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벼운 사용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트러블이 잦은 분들, 그리고 수부지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아침과 저녁 깨끗이 클렌징한 피부에 토너를 사용한 다음 이 수분 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수분 공급에 중심을 두는 제품이기 때문에 밀폐제 성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후 피부가 다소 건조하게 느껴지면은 밀폐제 성분인 아쿠아퍼나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추가로 바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시킬 제품은 말씀드린 아쿠아퍼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특히 점도가 높은 크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 그리고 수부지 피부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자, 아쿠아퍼의 가장 큰 특징은 바세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제와 밀폐제로서의 역할에 아주 충실한 제품이에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도 하고 동시에 판테놀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수분 크림을 바른 다음에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피부 장벽을 보강해주는 역할로 아쿠아퍼를 얇게 펴서 바르시면 됩니다. 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추천드리는 사용량은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얼굴 전체로 바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용 후 끈적임이 심하다고 느끼시면 바르신 5분 후에 휴지로 살짝 끈적거리는 부분을 닦아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존슨즈 베이비 미네랄 오일 바디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 아토피 피부나 신생아 피부,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 심지어는 등드름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다재다능한 제품이에요. 신생아들의 보습제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처럼 그 안정성도 이미 입증되어 된 제품이에요. 지방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또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성 피부는 물론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또 특히나 이 제품은 거의 물 같은 제형으로 점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정말 쉬운 제품이에요. 몸을 씻고 물기를 닦은 후에 10분 이내에 전신에 골고루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몸 전체에 충분한 보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방코르 피부 진정 마스크팩이에요. 이 제품도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거나 또 수부지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피부에 수분을 깊이 공급하고 동시에 진정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 효과의 비밀은 바로 성분에 있어요. 지방산을 전혀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티트리 추출물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또 히알루론산이 수분 전달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판테놀 성분도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사용하실 때는 밤에 자기 전 깨끗한 얼굴에 마스크팩을 한 10분 정도만 올려놔주세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마스크팩은 밀폐제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 직후에 밀폐제 성분이 좀 많은 아쿠아퍼나 미네랄 오일을 덧바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면서 피부가 더 촉촉하게 유지돼서 잔주림 같은 걸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마스크팩을 얼굴에 너무 오래 두게 되면 오히려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팩 사용 시간은 가능한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앞에 추천드린 스킨케어 제품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 속 작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피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피부를 좋게 만드는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생활 습관은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이런 잔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안을 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고 앞에 말한 라시어리 클렌저 같이 수분을 충분히 보습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렌저를 사용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클렌징을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조한 환경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 피부의 보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수분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피부 속 수분을 뺏을 수 있는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완전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상황은 온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이 건조하시다면 수분크림을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걸 특히 많이 권유드려요. 몸이 건조하면 우리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게 돼서 피부를 맑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비타민 C의 보충입니다. 비타민 C는 피부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비타민 C가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거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C 영양제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주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큰 원인이 되고 색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꼭 발라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색깔 습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피부는 충분히 꿀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팁들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보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꼭 비싸고 유명한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고 밝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어떤 보습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거나 또 제품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